파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다치 바이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다음에는 다치 바이퍼가 원래 참조했었던 모델인 코브라를 꼭 가지고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쉘비 코브라입니다. I had a dream about you, thinking might be real. I took your hand and said to you exactly how I feel. I know that this is mutual. The future could be all so bright, 'cause I can ride with you. Let me ride with you. One day is just all it takes to know that all these days were worthwhile. Just waiting for you, hallucinate. 일단 이 쉘비 코브라를 말하기 전에 이 차량이 일단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레플리카 모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27이라고 이제 후기에 나왔던 그 쉘비 코브라를 이제 현대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복제한 제품이라서 오리지널 코브라라는 이름을 쓸 수도 없고 쉘비라는 이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쉘비 코브라 모양은 뭐 레플리카라고 해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코브라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쉘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포드 대 페라리 영화를 보시면 이제 쉘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긴 한데 이 차는 그 쉘비 영화에 나오기 전 바로 그 쉘비가 활동했던 그때 나왔던 차량입니다. 영화에도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쉘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비행 교관을 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비행 교관을 하면서 한국에도 있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제가 이제 책자를 자세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포드 대 페라리 영화를 보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이제 인상이 깊었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비행 교관으로 있을 때 한국에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인 디자이너분이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유력하긴 합니다. 어쨌든 셀비가 미국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양계장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닭을 키우다가 닭이 막 병들어가지고 폐사해가지고 망하기 시작해서 또 다른 사업을 또 했는데 그것도 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도대체 뭘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평소에 좋아했었고 이제 자기가 꼭 해보고 싶었던 레이싱에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8살에 늦은 나이로 레이싱에 입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레이싱에서도 우승을 하고 많은 대회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해외에 있는 메이커에서 다 이 사람이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에스턴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이 사람을 드라이버로 채용하고 영국에서도 넘어가가지고 에스턴 마틴으로 굉장히 많은 우승을 해서 많은 임팩트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레이싱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제 내가 레이싱을 했었으니까 이제는 나만의 차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찾아간 게 어디냐, 포드가 아니라 포드의 라이벌이었죠. 예, 쉐보레로 찾아갑니다. 쉐보레 콜벳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콜벳은 이제 리디자인 해가지고 제안을 해요. 쉐보레에다가. 근데 이제 쉐보레 측에서 거절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 있던 A씨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씨라는 회사 이 차량이 원래 코브라라는 이름이 아니었었어요. 그 A씨라는 이 회사 차량은 원래 다른 회사에서 이제 2.0 작은 엔진을 장착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엔진 공급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좀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쉘비 기에 그게 들어가서 쉘비가 또 그걸 듣고 나서 여기다가 그러면은 미국산 엔진을 넣어야 됐대서 또 어디를 찾아가냐? 또 쉐보레로 찾아갑니다. 쉐보레로 찾아갔는데 이 차가 이제 나중에 쉐보레 콜벳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드로 찾아가서 또 포드에다 제안을 했는데 포드에서는 그 당시 이제 쉐보레 콜벳에 이제 대응할 만한 그런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락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드 엔진을 넣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보시면은 머플러가 옆으로 쫙 빠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후기형 모델, 큰 엔진이 들어가서 이제 놓을 공간이 없어서 옆으로 빼진 거고 원래는 이제 작은 엔진 들어갔을 때는 머플러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제 8기통 포드 엔진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제 큰 엔진이 아니라 3.8리터, 3,622리터 엔진을 넣어놨었어요. 자, 나중에는 한 7리터 엔진을 여기다가 갖다 넣기도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리지널이 아니라 레플리카예요. 한국에도 오리지널이 몇 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삼성 박물관에도 나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보면서 조금 부족하다 싶은 정보가 있으면은 요즘에 이제 삼성 박물관에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쪽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쪽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코브라로 돌아와 가지고 어쨌든 여기다 이제 엔진을 넣고 자기가 운전해서 또 우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에디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차가 이제 포드 GT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레이싱도 나가고 우승을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 이 차를 팔기 위해서 막 셀비가 직접 막 찾아가서 막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뭐 많이 팔리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한 1,800대 가량 팔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차량이 데이토나에서 페라리도 꺾고 우승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포드 GT40에 바텀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차량 그 코브라인데, 이 코브라를 닮아서 이게 코브라인가 그래서 또 제가 또 찾아봤어요. 왜 이게 이름이 코브라야 그랬는데, 쉘비가 이 스포츠카를 만드는 꿈을 꿨대요. 자기만의 차를 가는데 그 앞으로 코브라가 지나갔었대요. 그래서 그 쉘비가 여기다가 쉘비 코브라라는 이름을 장명을 했고요. 또 여담으로 이제 데토마소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입하게 될 데토마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쉘비랑 P70이라는 차를 같이 만들어요. 만들다가 이제 좀 안 좋게 돼서 또 결별해서 나중에 데토마스가 화나가지고 이 코브라를 잡아먹겠다 해서 데토마스에서 나왔던 차 이름이 바로 망구스입니다. 예, 망구스타라고도 하는데 망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명할 때도 이런 차의 역사나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좀 더 재밌게 공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이제 이 쉘비 코브라 레플리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27 모델을 이제 모티브로 제작을 한 차량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레플리카 차량도 보면은 버전이 굉장히 많고 또 회사마다 그 차이점이 좀 많이 있어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형 머스탱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원래 이제 오리지널 셰시에 오리지널을 다 복원해서 이렇게 만든 회사부터 그냥 이제 타고 다닐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안전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게 그 배기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인증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쉘비 코브라 이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 차가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한 경차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폭도 작고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 이제 7.0L 엔진까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우겨놨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머플러 옆으로 빼놓은 게 그냥 폼으로 빼놓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엔진이 워낙 거대한 게 들어가니까 이 매니폴드나 이 파이프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옆으로 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은 여기 앞에 보면 이 냉각하는 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쪽에 이제 덕트가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굉장히 클래시컬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나왔던 차량이고 이 전에 이제 넣었던 엔진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때부터 썼던 엔진을 넣었다가 나중에 이 공급을 받다가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나중에 쉘비랑 만나서 이렇게 쉘비 코브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면서도 이 앞에 보면은 이 뿔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코브라 같이 안 생기고 그냥 멧돼지 같이 생겼는데 왜 코브라일까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장명이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는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로드스터의 그냥 전통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토나 버전 같은 경우 쿠페도 존재하는데 이 쉘비 박물관에 가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전당포 하시는 그분 이름 뭐더라? 히스토리에 그 있잖아요. 그 전당포 사람들 거기에 이제 이 차량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1호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억 가까이에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차가 경매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가치는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거 레플리카 같은 경우 한국에서 한 5천만 원 선, 5천에서 1억 사이 네,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번호판 달린 차가 가끔씩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삿짐으로 타다가 가져온 차들은 번호판이 달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이거는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전 규격이
충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자, 이 옆으로 와가지고 이 되게 우락부락한 굴곡 뒤에 여기에 그 주유구가 보이는데 이 진짜 옛날 주유구예요. 옛날 주유구 그대로 이렇게 해놔서 예, 뚝 겉에만 갖다 놓고 이 안쪽에는 현대식으로 개조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전복했을 때 다치지 말라고 롤바가 준비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뒤쪽으로 왔을 때도 이 철제 범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간단해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이 디자인이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좀 특이점으로서 이 센터락 휠 같은 경우도 전용 공구가 있어야만 이게 빠지거든요. 아니면은 좀 세게 돌려야 빠지는데 이것도 옛날 클래식카의 특이한 점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영화 나쁜 녀석들 2에 보시면 이 차가 나와요. 이 차랑 이제 그 포르쉐 964 터보 블랙버드 있잖아요. 걔랑 이제 같이 추격신을 하는데 이 차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특히나 문 열 때 보면 밖에서 문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열어야 되거든요. 옛날 차들 중에서 이 문 손잡이가 없는 차들은 다 문 손잡이가 안에 있다 보시면 되는데 얘는 좀 시트 깊숙이 있고 이게 이제 문을 열고 나서도 이 위에 이 프레임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좁아서 제가 딱 타면 돼지가 껴있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나쁜 녀석들에서도 탈 때 이 문을 안 열고 그냥 위로 이렇게 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오너분도 보시면은 대부분 다 그냥 문을 안 열고 넘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예전 차인 만큼 이제 안전이랑은 완전 거리가 멀어요. 지금 이렇게 4점식 시트벨트를 준비를 해놨는데 사실 오리지널에는 이 벨트가 없어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당연히 없고 제가 앉으면 아마 꽉 낄 거예요. 꽉 낄 거고 이 기아도 진짜 옛날식 기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그 감성적인 이 대시보드 위에 이 백밀러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차 같은 경우 모에닉 게리지에서 이 핸들을 이제 튜닝한 것 같은데 앞쪽에 보시면은 속도계, 그 다음에 RPM, 그 다음에 뭐 오일 수온, 뭐 오일 앞, 전압,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연료 게이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 되게 간단해요. 옆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혼 스위치고요. 여기 이제 그 깜빡이, 그 다음에 이거 저거 빠졌네. 아, 시계가 여기 있구나. 원래 시계가 요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옮겨놨구나. 어쨌든 이제 깜빡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향등, 하향등, 그리고 얘가 이제 내리면 미등, 전조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 기능 없이 스위치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3단 토글 스위치가 이제 와이퍼 동작하는 스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 히터도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히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제로 달아놔서 제가 이걸 어떻게 동작시키지? 이렇게 막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제가 댓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안에 한번 타볼게요. 자, 탔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거대한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 공간이 이만큼 이 작은 차체 한가운데 통로를 다 막다 보니까 이 다리가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살짝 있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뻗어야 돼요. 실제로 다닐 때 이 허리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몸이 비틀려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몸을 앞으로 보면 다리는 이쪽으로 다 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와, 이거 진짜 오래 타면은 분명 이거 진짜 허리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엔진이 굉장히 큰 엔진이 장착이 돼 있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4단 미션 장착이 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제로백이 한 4.5초부터 후기에는 이제 더 빠르게끔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안전장치가 1도 없어요. 그냥 얘는 갖다 박으면은 아마 죽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정말 운전을 잘하는 애가 운전을 해야 이 차가 그나마 보존이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이 차가 그 바이퍼처럼 과부 제조기의 원조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이게 좀 감성적인 게 뭐냐면 이 대시보드 패널이 좀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G박 핸들 보면은 이 대시보드랑 이 유리 사이가 되게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야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 같은 건 이제 G박이처럼 SUV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좁아도 이 앞에가 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이 옆에 이제 둥그런 걸로 이제 코너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차가 워낙 작으니까 그래도 운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진짜 이거 한번 타봐요. 내릴 때도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문 손잡이 이쪽이나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빼줘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어서
엔진룸도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식 엔진을 장착하고 있지만 옛날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이 엔진룸 사진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대식에 맞게끔 유압 리프트를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닫을게요. 네, 이렇게 오늘도 이제 차 하나의 레전드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제가 사실 그 좀 고민 있는 게 요즘에 제가 공부는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상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작가를 구하고 싶어서 작가를 이제 수송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촬영 단가가 너무 올라가고 수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내가 나오지 말까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카메라 앞에 안 쓰고 그냥 나레이션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차를 보러 온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좀 공부나 이런 걸 좀 연구를 하는데 이게 작가처럼 스토리텔링이 좀 안 돼가지고 좀 계속해서 NG도 나고 공부한 거 다 까먹고 맨날 문법도 다르고 문법도 틀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 막 영상 보면서 이불킥도 몇 번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차량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이 다음에도 좀 좋은 차량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파파게러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파파.